9월 4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요, 분노의 코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은, 이제 내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 놓는다고요.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나뉘는데, 일단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안에 PIP로 여러 개의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예, PIP로 설치한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주피터라고 하는 애를 깔죠. 사실 주피터도 이 PIP 설치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주피터는 독립 실행 프로그램처럼 그릴게요. 여기다가 주피터라는 애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죠.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주피터를 간접적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피터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 주피터가 내부적으로 주피터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 주피터 서버라는 거는 내 컴퓨터 외부에서도 사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상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생성할 수 있죠. 소스 코드를 여러 개 만들어요. 소스 코드를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서 나머지 환경을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발 환경이에요. 내 컴퓨터 상에서,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상에서. 자, 이게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그 빠릿빠릿하게 지웠다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그럴 거예요. 지워도 되죠? 자, 가끔 이제 요 환경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PC가 있으면 여기에 가상 환경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가상 환경을 보통 ENV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썬을 용도에 따라 따로 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파이썬 3.12를 깔고, 그 다음에 이쪽 가상 환경에는 용도에 따라서 파이썬을 3.9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PIP로 설치하는 것도 각각 깔아요. 각각 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피터를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동시키는 거죠. VS 코드, 주피터를 가동시키죠. 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다 보면 가끔 코드 실행할 때 커널을 선택하세요라는 그 대화창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환경을 가정하고서 어디로 연결할 건지 선택하세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뭐 용도에 따라 다 구별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가상 환경 자체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좀 나는 좀 그 파이썬 좀 만질 줄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케이스. 근데 실무 가면은 이런 식의 환경이 아닐 거야. 왜냐면은 1번에서 그린 거건 2번에서 그린 거건 일단은
우리 회사에 데이터 분석하는 직원이 10명이 있다 라고 하면 10명 다 충분한 업무 효율을 내주려면은 컴퓨터 가격 자체가 뭐 평균 700 이상 갈 거예요. 그럼 벌써 700이라고 잡으면 7000이잖아. 그쵸? 이 정도의 그 가격, 돈을 쓰는 회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개개인한테 700짜리를 10명한테 사주면 7천만 원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5천만 원짜리 컴퓨터 한 대를 사. 겁나 좋겠죠. 공용 PC인 거야. 여기에 파이썬을 깔고요. 파이썬을 깔고 PIP도 막 패키지를 깔아요. 여러 개 깔아요. 그 다음에 주피터를 띄워. 그럼 이제 각각의 직원들이 자기들 그 컴퓨터, 이때는 직원들 컴퓨터는 겁나 안 좋아도 돼. 그냥 100만 원대 초반짜리 노트북 사줄 거야, 아마. 대신에 이제 이 직원들이 1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한다. 원격으로. 아까 주피터 서버라는 게 가동한다 그랬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무 환경이야. 여기서 이제 나는 또 코딩 좀 해봤다 싶으시면은 나는 웹브라우저 따위 안 써. 라고 해놓고 VS 코드를 사용해서 원격지의 주피터에 접속을 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리모트 SSH라는 익스텐션을 깔면 가능해져요. 이때 사용하는 공용 PC는 100% 리눅스고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리눅스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윈도우를 쓰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접속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리눅스 명령어에 통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무 환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주에 리눅스 정리해 줄게요 라고 한 게 이 환경 구축하는 방법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쓸 수 있는 리눅스 명령어들. 지금 VS 코드가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에요. 근데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쓰기가 좀 코딩의 편의성 기능이 좀 많이 적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덮어 쓰게 되는데 이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원격 접속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가 아닌 대신에 그 윈도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지금 우리 반에 진규님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이렇게 공용 PC에 윈도우를 깔면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윈도우 가격이. 왜냐면 얘가 이때 이제 서버용 윈도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정책이 CPU,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D 한 장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서버용 윈도우는 라이센스 정책이 CPU 코어당 한 장 값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용 PC에 CPU 한 32개 꽂고 그러거든요. 쿼드코어 32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28개잖아. 근데 CD 한 장에 만약에 내가 그 기업용이니까 5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128을 곱한 게 윈도우 가격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윈도우 가격만 한 2, 3천만 원 효과를 합니다. 근데 리눅스는 공짜야. 일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2천만 원 들일 바에는 하드웨어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흔히 이래요. 윈도우는 쓰기 쉬운데 비싸. 리눅스는 공짜인데 쓰기 겁나 어려워. 회사 입장에선 직원이 어렵지 내가 어렵나. 무조건 비용 절감. 실무 가면 무조건 리눅스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분야를 봐도 리눅스는 진리야. 과장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인데 제가 이제 웹개발 수업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바를 못하는 웹개발자는 용서가 되는데 SQL을 못하는 개발자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못하는 개발자는 용서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잡코리아였나? 거기서 이제 IT 쪽 취업 담당자한테 신입사원이 갖추고 왔으면 하는 스킬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2위가 제발 기본 리눅스 명령어는 좀 익히고 와주세요였어.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은 윈도우를 쓸 줄도 모르면서 코딩하겠다고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리눅스를 못 다루면. 이건 진짜야. 기본기는 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 환경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만한 비용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실무 환경에서는 주피터 파이썬 소스 파일을 만들면 소스 파일이 여기 생겨요. 내 컴퓨터에 안 생겨. 내가 PIP 명령어로 설치해도 여기 설치가 돼.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내가 만든 파일 삭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파일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패키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지금 로컬에서 작업하던 환경이 명령어 같은 체계가 좀 바뀌면서 이제 원격 환경으로 바뀐다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세팅을 하고 나면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구글 콜앱은 좀 달라. 이게 제가 구글 콜앱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는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이 환경은 똑같아요. 엄청 좋은 공용 PC예요. 근데 나만 써. 엄청 좋은 공용 PC인데 나만 써. 꿀이지. 기본적으로 지금 어저께 우리가 한 20분 넘게 돌렸던 예제 제가 테스트해봤더니 결과 나오는데 30초도 안 걸렸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깔려있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웬만한 PIP 패키지 다 깔려있어요. 근데 몇몇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는 직접 깔아야 돼. 직접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도 소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수업 중에 쓴 패키지는 3개가 걸리더라고요. PCA 패키지랑 그 다음에 핑고인이랑 스테이터는 그 3개가 지금 콜앱에서 지원을 안 해서 우리가 PIP 명령을 설치를 해야 돼. 자, 이게 이제 파이썬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받는 게 콜앱 쓸 때 귀찮은 게 뭐냐면은 얘 자체가 리눅스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영문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거에 한글 들어가면 한글 폰트를 지원을 안 해요. 내가 그래프에 한글 같은 거 쓰고 싶으면은 폰트를 깔아줘야 돼. 이 폰트 설치는 리눅스 운영체제 레벨에 까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를 직접 써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콜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폰트 설치하고 일부 패키지는 내가 직접 깔아야 된다라고 했죠. 초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원격 접속하는 게 됐었나 봐요. 근데 어저께 제가 한 3시간 정도 해봤는데 구글 단에서 이제 그거 연동하는 코드를 불법 코드라고 그거 실행하면 이제 PC를 강제 중립시키더라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연계는 안 되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래서 주피터 파이썬 소스 파일을 여기 만들어요. 주피터 안에서 이제 파이썬 소스 파일을 만들어. 그럼 나는 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여기 접속을 해서 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끝냈어. 이거 폰트 설치하고 패키지 설치하는 게 은근히 귀찮아.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로 넘어가면은 형태소 분석기 같은 거 있죠. 그거 설치하면 진짜 세워라 내워라야. 분석 결과는 금방 나오는데 설치가 세워라 내워라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끝냈어. 이제 두 번째 소스 파일을 내가 만들어. 그럼 구글 콜앱은요, 소스 파일을 이 안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다 날려버리고 새로 줘요. 그러니까 설치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내가 그게 귀찮아서 콜앱을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여기 컴퓨터 성능에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콜앱을 쓰려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 과정들이 좀 귀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할 때는 패키지 임포트 하는 거는 좀 빠릿빠릿하고 분석 모형 돌리는 게 좀 느렸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패키지 임포트가 좀 느릿느릿하는데 분석 결과는 되게 빨리 나와.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지금 모듈라이저 기능 쓰고 있죠. 이거 PIP 오픈도 안 된 거야. 콜앱에 그 모듈이 있을까? 없죠? 그러면 새로 예제 만들 때마다 그 모듈을 PIP로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매번 소스 파일을 우리가 다 드래그해서 업로드해야 돼. 그거 좀 많이 귀찮아요. 물론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달갑진 않아. 그냥 마운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운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운영체제의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장하드나 USB를 컴퓨터에 낀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정식 용어는 그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마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운트라는 용어가 그냥 외장하드나 USB를 컴퓨터에 끼는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USB를 뽑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정식 용어는 언마운트예요. 마운트, 언마운트라고 하면 꼈다 뺐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검색하면 뭐 다 똑같은 사이트예요. 콜앱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을 거치고 들어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존에 이것저것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좀 있고요. 옛날에 썼던 것들도 좀 있네. 있습니다. 새로 접속을 했으니까 여기 새 노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 이제 주피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주피터랑. 코드 블록 추가할지 마크다운 블록 추가할지 그 여부고요. 마크다운 블록을 추가하면은 그래도 쓰기가 좀 편하게 돼 있긴 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제목화되고 오른쪽에 바로 미리 보기 나오고. 근데 순서 바꾸는 거는 드래그로 안 되더라고. 요거 화살표 눌러야 되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마크다운에 대한 목차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찾기 바꾸기. 이거는 내가 코딩에서 쓰고 있는 변수 유형, 변수 목록 보여주는 거. 요건 이제 뭐 보안 비밀 추가는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위에 고양이는 그냥 무시하세요. 예전에 쓰다가 내가 깔아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폴더를 보면은 이 콜앱 자체가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내가 원격으로 접속한 거예요. 그 내가 접속한 컴퓨터의 폴더 상황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조촐한 게 아니라요. 한 칸 위로, 함부로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은 폴더 구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보던 폴더 구조랑은 사뭇 다를 거예요. 이게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 표준이거든? 지훈님은 커맨드 타고 cd 슬래시 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다른 거 함부로 건드리시지 말고요. 여기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가 주피터의 작업 폴더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안으로 못 들어가네. 더블 클릭해도 못 들어가는구나.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용 주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주피터에서 느낌표를 붙이면 이때부터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pip 인스톨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dir이라고 입력하고 실행하면 쭉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명령이 실행이 돼요. 한글 깨지는 거는 그러려니 하시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내가 직접 터미널을 열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그걸 쓸 이유는 없죠. 근데 얘는 내가 뭔가 컴퓨팅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별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느낌표 치고 직접 명령어 쳐야지. 지금 내가 위치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슬래시 컨텐트래. 이거는 지금 리눅스 명령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스템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리눅스 명령어를 직접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배정받는 장비도 이런 식일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리눅스 명령어야. 예외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우리 회사는 그냥 개인용 컴퓨터 윈도우 주던데요.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고만고만한 거야. 대용량을 다뤄보지 않는 회사인 거야. 큰 물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콜앱을 쓰려면은 일단 해야 되는 게 한글 폰트를 깔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 출력하면은 영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래프 글자가 다 네모네모네모로 나와요. 그래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 폰트, 즉 글꼴 파일을 여기 깔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윈도우에서 쓸 때 글꼴 따로 깔기 귀찮으니까 맑은 고딕체를 썼다고요. 윈도우 기본 폰트니까. 근데 맑은 고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에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료 폰트인 나눔 고딕체를 깔아야 돼. 윈도우에서야 폰트 깔 때 그냥 마우스 우클릭하면 되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까는 거는 시스템 작업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 우리 윈도우에서도 뭔가 작업할 때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열 때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해야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윈도우는 여기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는 거 알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까매져서 안 보이는데 반대쪽 모니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행창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윈도우는 어떤 프로그램이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요. 리눅스는 바탕화면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명령어야. 근데 글꼴을 내가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 그래서 수두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이면
그냥 일반 명령어를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수 둘을 붙이면 슈퍼 유저 두예요. 슈퍼 유저가 관리자고. 이 명령어를 관리자 권한을 빌려서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명령어가 apt get이에요. apt get 쓰는 거 보니까 얘는 기본 베이스가 우분투야. 리눅스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센트OS, 우분투, 뭐 한컴 리눅스, 수세 리눅스, 심지어는 북한에서 만든 붉은별 리눅스도 있어. 인터넷에 찾아봐요. 굉장히 혁명적이게 생긴 OS 있어. 한때 우리나라 개발자 회사에서 그거 불법으로 구해서 설치해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인증샷 올리고 그랬어. 자, apt-get install. 그 다음에 뭔가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무조건 y 해놓고 여기에 내가 설치할 프로그램 이름을 적는 거예요. 폰츠 나눔. 이렇게 하면은 깔려오는데 주피터 상에서 리눅스 명령을 실행하려면 느낌표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폰트를 쭉 다운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막 별똥 같은 거 튀는 것도 그냥 무시하세요. 예전에 코딩할 때 좀 재밌으라고 제가 깔아놓은 거라. 여기 밑에 이렇게 콤보 올라가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관련 캐시 업데이트. 그러니까 폰트 파일을 식별시키는 거예요. 느낌표 sudo fc 캐시 빼기 fv. 그럼 얘가 뭔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 매트플롯 lib에 그 폰트 설정을 폰트 설정 삭제를 합니다. 왜 삭제하냐면은 그래야 다음번 실행 시 그 전체 폰트를 다시 식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뭐 결과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요. 여기서는 그 자체 구현한 모듈에서 사용 중인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돼. 자, 이제 한 번에 갑시다.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pca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핑고잉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이건 기니까 쓰기 싫다. 스테이트 하나. 그러면 얘가 뭔가 쭉 설치를 할 거야. PIP 설치는 얘가 은근히 오래 걸려요. 분석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자체 네트워크 성능은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하다 보면 가끔 뻗어요,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껐다 킨다는 얘기예요. 잘 뻗어요, 상당히. 그러면 이제 입으로 궁시렁궁시렁 한번 하고서 다시 하는 거지.
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분석에 쓰는 거고, 만약에 나는 여기서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에 형태소 분석기 했었죠. 자, 콜앱에서 지원하는 형태소 분석기는 미캡입니다. 형태소 분석 엔진 설치 필요한 경우. 자, 이거는 형태소 분석 엔진 명령어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형태소 분석기를 좀 깔끔하게 설치하게 하려고 이제 은전한입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좀 가동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리눅스용 그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깃허브에 올려줬어요. 그거를 깃에서 클론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미캡 설치 스크립트 내려받기. 여기부터는 이제 주소가 좀 길어요. 기클론 해서 이렇게 미캡에 대한 설치 스크립트를 내려봤고요. 자, 다운로드가 됐대. 그럼 이제 미캡 설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형태소 분석 엔진을 깔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걸려, 시간이. 직접 파일들 내려받고 뭐 이것저것 깔아요. 여기 보면 지금 얘가 실행되는 동안 여기 미캡 관련된 파일들 다운로드 되는 거 보이죠? 지금 내가 위치한 폴더가 컨텐트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컨텐트 안에 미캡 관련된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아직 실행 중이네. 얘는 원래 설치 오래 걸려. 고양이들이 무료하게 계속 움직이네요. 이게 저거 위에 고양이 켜놓는 이유가, 콜앱 자체적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얘가 뭐 재가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출력량이 너무 많아서 그 출력 버퍼를 감당 못해서 내 컴퓨터 웹브라우저가 뻗는 경우도 있어요. 내 컴퓨터 자체가 뻗는 게 아니라, 왜 웹서핑 하다가 화면에 나오는 게 너무 많으면 브라우저가 스크롤을 안 움직이고 조금 있다 화면이 허옇게 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 에러 때문에 나는 멀쩡히 하던 분석 결과를 다 날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가늠하려고 띄워놓은 거야, 고양이. 브라우저가 뻗었는지 안 뻗었는지 보려고. 뻗으면 제가 안 걸어 다니거든. 귀엽죠? 이거 여기 콜앱 설정 가면은 어디야? 기타. 여기에 아기 고양이 모드 키면은 고양이가 걸어 다니고요. 개가 걸어 다니는데 코기는 안 켜봐서 모르겠다. 그리고 파워 레벨이라는 게 저거예요. 코딩할 때마다 글자에서 그 불빛 빵빵 튀면서 이제 연속으로 치는 거에서 콤보를 체크해줘.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익스텐션이 있어요. 파워 모드라고 검색하면 있어. 그러면 타이핑할 때마다 막 콤보를 계산해줘.
어떤 플러그인은 막 효과음도 나, 빠바바바 하면서 그 효과음도 나요. 수업용 자료 만들 때는 안 하는데 혼자 개인 작업할 때는 그 메탈 틀어놓고 이거 켜놓으면 꽤 재밌어. 자, 딴 얘기하는 동안 설치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체로 업로드는 안 되더라고. 여기 호셈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하던 이 모듈 파일을 다 업로드를 해줘야 돼. 끌어다가. 파일 끌어놓으면 업로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짓을 예제 파일 만들 때마다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콜앱을 좀 안 건드린 거예요. 준비 작업이 너무 귀찮은 게 많거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PIP로 설치한 이 패키지 있죠? 이 패키지는 만약에 이 모듈을 소스를 업로드한 게 아니라 PIP 명령으로 이 호셈이라는 라이브러리 우리 GitHub에서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 알려드렸었죠? GitHub에서 PIP로 설치하는 거.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한다면 이 모듈에 있는 setup.py 파일을 읽어들여서 여기에 있는 패키지는 PIP 명령으로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 내가 PIP 명령으로 이 호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깔았다 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거를 쭉 검토해서 없는 거는 깔아줘. 원래 PIP의 기능이 그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소스 파일을 업로드 안 하고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근데 대신에 이제 모듈이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PIP 지우고 다시 까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거 PIP 3개 까는 것보다 그거 하나 까는 게 나아. 를 PIP 명령으로 설치할 경우 잡으로 함께 설치됨. 즉, 이 과정은 생략 가능함. 녹화해서 하니까 좀 귀찮다. 그리고 제가 이거 PIP 지금 명령을 잘못 썼는데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2하고 파이썬3가 같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 파이썬2를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 레벨에서 쓰기 때문에 파이썬2를 못 없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IP로 설치하면 파이썬2로 깔려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PIP 깔 때는 PIP3로 가야 돼. 이렇게. 이건 제가 좀 깜빡하고 잘못 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소 분석 엔진을 설치하는 과정 자체는 맨날 깔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자연어 처리할 때만 깔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3번 과정은 필요한 경우만 하면 되죠. 하지만 폰트를 까는 거는 장사 없어요. 이거는 매번 해줘야 돼. 자, 우리 파이썬 초창기 때 이런 거 배웠어요. import OS 패키지를 임포트 한 다음에
커맨드는 자, 명령어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os.system 커맨드. 파이썬 명령 중에 os.system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 메서드를 봤었어요. 이 touch라고 하는 명령어가 텍스트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거든요. 아, 여기는 터치 명령어가 안 생겨져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이 명령어를 운영체제가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늦게 생겼네. 뒤늦게 생겼네, 여기. 얘가 좀 한 템포 늦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3시간 넘게 만든 거예요. 코셈 라이브러리 안에요.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콜앱.py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 안에 ini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그 파이썬에 쓸데없는 경고 메시지 출력 안 하는 거 요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콜앱에서 실행일 때 한해서 google.콜앱이라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임포트 하려고 들어. 그럼 콜앱이면은 문제없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윈도우에서 실행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 그러면 except를 띄니까 inColab은 fails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not inColab, 콜앱 환경이 아니면 강제로 에러 발생시켰고요. 콜앱 환경이 아니다라고 에러 발생시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함수에 파라미터, 패키지랑 미캡이란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패키지를 true로 줬다라고 하면 일단 폰트 설정 명령어 파이썬으로 실행시키고, 내가 패키지도 깔아야겠다라고 하면은 패키지 변수가 true일 때 관련된 패키지들 쭈루룩 설치시키고, 미캡도 깔아야겠다 싶으면은 미캡 설치 명령어 여기다 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앱을 쓸 때 이거 업로드한 다음에 임포트하고 이거 호출하면 뭐야 웬시스 아침에 와서 고쳤더니 임포트가 빠졌네. 소스 고치면 인지 못할 텐데. 제가 좀. 자, 이거 호출하면은 위에서 설명한 거 그냥 제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PIP 패키지는 안 깔아요. PIP 패키지도 깔아야 된다면은 패키지 true. 미캡도 깔아야 된다면은 미캡 true. 파라미터 주셔야 돼요. 기본값은 다 false예요. 패키지 설치는 조금 걸리더라고.
자, 뭐 이렇게 쭉 깔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수업에 한 거를 공부한 걸 이제 실습 결과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될 거예요. 파일 메뉴 밑에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누르면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이 파일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면은 여기 콜앱 노트북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만든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전 예전에 쓰던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노트를 만들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습 하나 새로운 거 하려고 소스 파일을 새로 만들었을 뿐인데 얘는 우리한테 하는 게 너 쓰던 컴퓨터 내놓고 컴퓨터 이거 써라. 컴퓨터 자체를 바꿔주는 거야. 모든 설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우리 패키지는 우리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일단은 GitHub을 통해서 PIP로 직접 설치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설치하면은 지금 요 모듈이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는 알아서 같이 깔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PIP 명령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호셈 안에 콜앱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거기에 이니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호출할 때 이거만 호출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는 깔아요. 그리고 패키지를 다시 깔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PIP 명령어로 같이 깔렸을 테니까 이건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자연어 처리할 때 형태소 분석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미캐 미콜 true라고만 주면은 같이 깔린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습 예제 파일 만들 때마다 이 코드 블록 두 개가 일단 무조건 깔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아까 했었던 그 긴 과정을 그냥 최대한 압축시켜 놨어요. 그럼 이제 PIP로 깔리면서 이제 PCA라든지 아니면 없는 라이브러리도 얘가 다시 까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위에 어닝스톨을 박아놓은 이유는 수업하다 보면 제가 라이브러리 중간중간에 좀 수정할 때 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저기 위에 한 번만 다시 실행하고 밑에 계속 이어가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폰트 깔리고 다 트루가 된 거죠. 자, 이거 놓고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백인 회귀 코드 이거 수업 시간 중에 결과 보기 위해서 최소 20분 이상 걸렸던 거거든요. 그마저도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제가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나서 겨우 결과 봤어요, 어제 우리. 근데 어제 제가 콜앱 테스트하고 나서 괜찮겠구나 싶어서 주석으로 막았던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 상당수를 다시 주석을 풀었어요.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애들은 이제 주석 그냥 계속 놔뒀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었던 예제만 참 그리고 그 전에 요 명령어 있죠? 요거랑 여기 밑에 요 명령어 이 명령어는 GitHub 수업 예제 방에서 개발 환경 구성.md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콜앱용 명령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우리가 어제 했었던 수업 예제를 다시 여기에서 돌려볼게요. 그냥 체감만 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지금 제꼈습니다. 패키지가 안, 네. 패키지 깔고 들어갑시다. 스테이트 어노테이션스가 없대네요. 내가 셋업.py에 안 걸어놨나? 아, 안 걸어놨구나. 그러니까 콜앱 쓰면서는 이제 패키지 설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이킬런 끝날 때까지는 좀 로컬 환경으로 버티고 싶었는데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 데이터 가져왔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엑셀 파일을 직접 안 드리고 다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콜앱 염두에 둔 상황이긴 했어요. 데이터 분할하고 그 다음에 기본 회귀 모형 이거 하는 데마다 시간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폰트가 지금 설치가 잘 안 돼 있네. 뭐 폰트 지금 인식 못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일단 회귀 분석 모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했었던 배깅 모형 설치. 배깅 모형 수행을 하면은 지금 폰트가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뭔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다. 런타임 좀 다시 가동할게요. 패키지 설치 끝냈고 그 다음에 폰트 설치했고 폰트 설치하고 세션을 다시 시작했었어야 됐나? 일단 다시 볼트 했고 들어왔고 됐다. 자, 회귀 모형 나오는 거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제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 더 기능을 넣은 건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요 스코어 값 있죠? 이거를 트레인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냥 그리는 거 어제 그냥 재미삼아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각화 결과물 나왔고 마지막으로 요 배깅 이거 어제 우리 했을 때는 되게 오래 걸렸죠? 끝났네. 성능 나왔네. 지금 얘가 그래프 그리느라고 오래 걸리는 거고 끝났어요. 총 실행 시간 CPU 타임이 824ms. 어제 우리 강의실에서 이거 거의 30분 가까이 돌렸거든.
요 코드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설치된 패키지나 폰트 같은 거를 식별시켜야 되니까 한번 재가동을 하는 게 맞나 봐요. 런타임 메뉴 밑에 세션 다시 시작 누르시면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준비에 대한 이야기 마쳤으니까 요거 2개 블록이 이제 앞으로 매번 실행되는 거다. 폰트 및 필요 패키지 설치. 실행 후 런타임 밑에 세션 다시 시작. 필요. 요거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는 그냥 성능 확인하려고 어제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한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배깅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랜덤 포레스트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 할게요.